주말 아침 송원재TV 시작합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전국에 걸쳐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중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서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아직도 장마가 남아있다고 하니까 더욱 안전에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이번 한 주는 원희룡과 한동훈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많은 화제거리를 낳았습니다. 한동훈이 그랬던 것처럼 법무부 청사 앞에 전국에서 응원하는 화환이 이렇게 쌓인 것처럼 원희룡도 국토부 이제 청사 앞에 원희룡을 응원하는 많은 화환들이 이렇게 모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윤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장관들이 책임있게 나서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모두 스타 장관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부합하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과 원희룡 아니냐. 또 박민식까지 보훈부 장관입니다. 가장 부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일전에 송원재TV를 통해서 이 한동훈과 원희룡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사람은 국무총리를 맡아야 하고 앞으로 내각을 맡아야 하고 또 한 사람은 총선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또 김기현 당대표가 있지만 이 스타가 필요합니다. 차기 대선 주자입니다. 총선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차기 대선 주자가 있느냐 없느냐, 차기 대선 주자가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의 기대감을 모을 수 있느냐가 결정적인 승부처입니다. 민주당이 분당이 된다, 분당이 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분열하느냐, 어떤 게 이익이 될지 이득이 될지 여권으로서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정말 점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분당이 됐는데 민주당이, 그런데 당시에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쪽이 졌습니다. 민주당이 한석 졌죠. 그때 국민의당이 30석 넘게 휩쓸었는데도 국민의힘이 지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야당의 분당, 분열이 여권에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도 않는다라는 게 참 정치를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한동훈과 원희룡, 제가 그 당시에 한 사람은 국무총리를 맡고 한 사람은 총선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한동훈과 원희룡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 법무부 장관 또 국토부 장관을 하고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왈부왈부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법무부 장관이나 이 국토부 장관은 또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 스타 장관들에 대한 기대감, 차기 잠룡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지 않으면 이 총선 관련해서 전망을 이야기할 때 여권에서 대화 소재가 없습니다. 대화거리가 없습니다. 이 얘기거리가 좀 있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동훈과 원희룡 자신들은 총리나 내년 총선에 대한 것을 말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중립성이 중요하죠.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특히 여권에서는 자주 이야기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동훈과 원희룡을 모두 총선에 투입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를 투입해야 되는 경우를 생각하고 언제나 이렇게 전략을 짜야 한다는 점이고, 여권에서는 총선을 겨냥해서 한동훈, 원희룡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민식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 소재가 없습니다. 미래 전망이 엷어지고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풍성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원희룡 이야기를 계속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총선에 투입하는 방안도 충분히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는 점 먼저 지적을 하고요. 이번 주에 한동훈은 좀 색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의 민주당의 사법 비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하고 명료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민들에게 이재명의 민주당의 지금 사법 리스크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걸 전국 전체에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걸 상당히 명쾌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전혀 다른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남 지역을 찾아서는 조선소를 가고, 전남 도지사인 김영록을 만나고, 제주 지역에 가서는 4.3 사건에 대해서 이 70년 전에 4.3 사건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하고 희생된 사람들이 있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 뭐 진영을 넘어서서 또 대한상공회의소에 가서는 이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라는 게 한동훈 장관의 특색이 있는 일정입니다. 한동훈이 달라졌다, 뭐 이야기드립니다. 한동훈은 이제 보폭을 넓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내에서 자유우파를 상징하는 그런 장관이었다면 이제 보폭을 넓혀서 제주 4.3 사건, 또 전남을 방문해서는 이 조선소도 찾고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도 하고,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이 검찰 업무, 이 업무 외에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 이렇게 자신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민청을 설치하는 것, 이런 데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출입국 관리 업무라든지,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현안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도 이재명의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사법 비리가 크다 보니까 그게 집중 조명이 돼서 그렇지, 한동훈 장관이 그런 부분에도 그게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될 인권과 관계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4.3 사건도 찾았다. 눈길을 끌었다. 한동훈의 보폭이 넓어지고 있다. 기존의 한동훈의 이 어떤 울타리를 넘어서고 있다. 총리를 노리는 것이냐, 총선을 노린 것이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것이다. 총선에서 여권으로서는 풍성해지는 부분이다. 물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 중립성, 이 부분은 약간 훼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정치권에서 뭐 전망과 분석이 나오는 것은 막을 수도 없고 또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보폭을 넓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협의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에게 많은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1년 동안 또 명료한 이런 이미지가 있었으니까 전체를 다 이렇게 포용하는, 중도 나아가서 진보까지를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쟁력이고 한동훈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원희룡은 뭐 역시 이번에 양평 고속도로 부분입니다. 원희룡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으로 읽히고, 뭐 당연히 윤 대통령과의 교감 없이 이런 일을 원희룡이 결단을 내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화환이 늘어섰고 원희룡에 대한 이 자유우파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희룡은 사실은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대중성이 좀 약했습니다. 이미지가 쇄신 쪽이었고 개혁 쪽이었죠. 중도에 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으면서 화물연대 파업에 단호하게 대처를 했고, 또 이 양평 고속도로에 있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가짜뉴스 괴담을 퍼뜨리는 데 대해서 단호하게 이 백지화하겠다라고 해서 기본부터, 처음부터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데는 국정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진행할 수가 없다. 많은 지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그동안 좀 폭넓은 행보였지만 대중성이 약했다라는 건데, 이 화물연대나 민노총의 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한 데 이어서 이번에 이 양평 고속도로 확실하게 보수 우파의 지지를 확인을 하는 이런 뭐 성과도 거두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남아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원희룡에 대해서 이 국정조사를 하자, 또 원희룡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이런 일까지 벌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도로 노선을 어디로 할 것이냐, 결정도 되지 않은 것을 놓고 국정조사를 하면 뭘 하며, 원희룡이 뭐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아직 노선이 결정이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뭘 직권남용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국토부 장관이 그러면 논의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게 아무리 중요한 뭐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으로서 결정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결정이 되고 노선이 정해졌는데 그걸 뒤집어 엎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안이 아닌데 그냥 흠집내기다 이렇게 읽힙니다. 원희룡이 이 부분을 앞으로 국회에 나와서 오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 민주당과 정면으로 충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원희룡이 그 자리에서 민주당의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떤 단호한 입장을 보이느냐, 또 양평고속도로 이 문제를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인정하고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풀겠다. 양평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교통을 놓고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냐, 그렇게 풀어가는 방안, 그렇게 민주당이 자세를 바꾼다면 원희룡으로서는 뭐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뭐 양평 주민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교통 채점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라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뭐 여전히 핵심적으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저 사법 리스크, 이 선거법 위반 재판 어제도 열렸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재판은 가장 중요한 건 빨리 끝내야 합니다. 대법원까지 1년 안에 모두 끝내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법부가 지금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빨리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추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느냐, 또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언제 검찰에 소환을 하느냐, 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넘기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저는 사실은 한동훈과 원희룡을 내년 총선에 모두 투입해야 되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그만큼 총선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또 총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대선도 생각을 해야 하고 또 내각 일도 있습니다. 장관 일도 있고 합니다만 총선이 그만큼 중요하다.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는 사실은 생각하기 힘들 정도다. 일단 지금은 총선에 뭐 올인을 해야 된다. 그럴 처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김기현이 물론 당대표로서 많은 준비를 하겠지만 이제 스타 장관들, 스타 정치인들이 계속 나와줘야 합니다. 이 대권 잠룡들이 나서야 총선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한동훈과 원희룡 뭐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총선에 모두 투입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모두 각자 움직이고 또 전체의 전략도 짜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